안녕하십니까. 유아탄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업 2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안 좋을 겁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하회할 거고요.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컨센 대비해서 적게는 10%, 그다음에 많게는 40% 정도까지 하회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월까지만 해도 증시도 괜찮았고 금리도 괜찮았는데 6월에 증시도 급락하고 시장금리도 튀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걸로 전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거는 거래대금이 줄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전분기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더 안 좋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금리가 급등을 하면 채권 운용 손실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증시가 급락을 하면 주식하고 ELS 관련한 손익이 급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증시 자체가 레벨 다운을 하면 신용공여 잔고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이익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평전으로 놓고 봤을 때, 신용공여 잔고 평전으로 놓고 봤을 때 6월 그 중순까지만 해도 전분기 대비해서 평전이 높았는데, 이제 6월 말 지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평전이 내려가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보시면 지금 NH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이 좀 많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NH 같은 경우에는 채권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1분기에 마찬가지로 이 금리 상승의 임팩트가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채권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결 자회사들이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급락을 하면 키움증권 자체에서 손실이 크게 난다기보다는 연결 자회사들에서 그 비상장 주식 평가 손실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이거를 반영을 했을 때 좀 컨센보다 잘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 감소폭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업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연초 이후로 연간 이익이 어느 정도 그 조정이 됐는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른쪽 차트의 상반기 주가 수익률하고 비교를 놓고 해보면 이익 빠진 것보다 지금 주가 빠진 게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안 좋아진 것보다 앞으로도 긴축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그걸로 인해서 증권업 주가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금리에서 나타나는 것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이제 경기 침체가 조만간 현실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시장금리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나라 무역 그 수지 적자가 6개월째 누적이 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금리가 높은 거를 반영을 해서 빨리 못 크고 있고, 빨리 못 크는 정도가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줄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런 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단순히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금리도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금리가 급등을 해서 그 NH투자증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평가 손실이 확대가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오히려 긴축이 이제 그 조만간 종료가 되고, 그래서 시장금리도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채권 평가 이익으로 돌아오고 이익도 회복이 되고, 거기에 이제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증시도 반등을 하면 증권업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낙폭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 수익률을 보시면 5월 누계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절대 주가 수익률은 계속 안 좋았는데요. 5월 누계로 빠진 것보다 6월 한 달에 빠진 게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6월에 확실하게 그 증권업이 좀 이렇게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 수익률을 보셔도 이제 메리츠가 좀 그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매입으로 계속 주가가 잘 올랐다가 이제 메리츠 화재가 부동산 PF에서 부실이 발생을 하고, 그 메리츠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동산 PF 사례에서 이제 부실이 많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부동산 익스포저가 좀 많은 미래나 메리츠나 한양증권 같은 회사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EPF 몇 건에서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애초에 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그 딜 자체가 건수나 금액의 그 비중의 면에서 보면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부동산 PF에서 부실이 일부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실적이 크게 깨질 정도로 이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모든 증권업이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주가는 작은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